창원 외곽의 한 장례식장. 직원들은 텅 빈 빈소를 보며 수군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가족 한 명이 안 와? 그러게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사신 거야? 8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김철수 할아버지. 그의 빈소에는 50살의 한 여성만이 쓸쓸히 앉아 있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그녀는 영정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죠. 눈가는 이미 새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쉴 새 없이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김철수는 해병대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고 의연한 표정, 떡 벌어진 어깨,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 늠름한 모습과 지금 이 적막한 빈소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성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애틋함과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어요. 이렇게 쓸쓸하게 보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도와드렸어야 하는데.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철수님 장례식장이 여기 맞습니까? 복도에서 듣기 좋은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의 대답 소리가 들렸죠. 빈소에서 울고 있던 여성은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갈한 해병대 정복을 입은 70살쯤의 한 분이 천천히 빈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각종 훈장들이 반짝였고 걸음걸이는 비록 느렸지만 군인다운 기백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명, 2명, 3명,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은 해병대 정복에 별이 2개나 달려 있었고 어떤 분은 깔끔한 정장에 해병대 마크를 달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인원은 10명, 50명, 100명을 넘어서 어느 순간 텅 비었던 빈소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여성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빈소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김철수의 영정 사진 앞에서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70의 노병들이 허리를 곧게 펴고 경례하는 모습, 40의 젊은 장교들이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 그 장면을 보며 여성의 눈시울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때 장례식장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77살의 남성이 여성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동시에 배어 있었죠. 민정씨, 맞으시죠?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 받고 왔습니다. 저는 박정호 국회의원입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철수 형님이 이렇게 쓸쓸하게 가실 줄이야. 민정은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간신히 그 말을 내뱉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박정우는 상기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초라한 빈소의 모습, 가족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 상황, 자신이 영웅이라 생각했던 철수 형님의 장례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정님께서 지금까지 혼자 철수 형님을 돌봐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형님은 가족이 없으신 건가요? 왜 마지막까지 혼자 계셨던 겁니까? 민정은 그 물음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했던 김철수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2년 전이었어요. 때는 2021년 1월.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민정에게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20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민정에게 남편이 믿을 수 없는 배신을 한 겁니다. 사업 실패로 얻은 빚을 떠넘기고 바람까지 피우면서 민정과 아들을 두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차가운 한마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 남편은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민정은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대학생 아들의 등록금, 당장의 생활비. 하지만 민정에게는 아무런 기술도 경력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요양보호사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등록했고 3개월간의 교육과정 끝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48배 나이에 처음으로 얻은 자격증을 손에 쥐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민정의 첫 직장은 창원시 외곽에 자리한 푸른솔 요양원이었습니다. 민정씨,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줬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원장은 인자한 인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네요. 걱정 마세요. 다들 좋은 분들이고 적응될 때까지 선배들이 많이 도와줄 거예요. 여기는 총 60분의 어르신이 계시고 요양보호사는 20명 정도 근무해요. 민정 씨는 3층을 담당하시게 될 거예요. 잠시 후 동료 요양보호사 선영이 민정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49의 선영은 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민정 씨, 첫날이니까 제가 이것저것 알려드릴게요. 선영은 3층에 계신 어르신들을 하나하나 소개해줬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무릎이 안 좋으셔서 휠체어 타시고 이태수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셔서 식사 조절이 필요해요. 각 어르신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그리고 선영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근데 김철수 할아버지는 좀 조심하셔야 해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치매가 있으신데 발작 같은 게 있으세요. 특히 밤에 더 심해지고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갑자기 무서워하시거나 막 큰 소리를 지르실 때도 있어요. 전쟁 트라우마가 있으시거든요. 전쟁요? 네, 월남전에 다녀오셨대요. 적이 온다 하시면서 물건을 집어던지시기도 해요. 만약 그럴 경우 억지로 접근하지 마시고 꼭 저희를 불러주세요. 밤에만 심하고 낮에는 괜찮으시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순간 민정은 김철수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그 모습이 민정에게는 어쩐지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어르신들이 1층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민정은 선영과 함께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왔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혼자서도 식사가 가능했지만 몇몇 분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식당 한쪽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계신 할아버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80살인 그 할아버지는 미역국을 천천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젊은 시절엔 꽤나 늠름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등이 조금 굽어 있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죠. 다른 어르신들과 달리 혼자 조용히 식사하시는 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분이 김철수 할아버지세요? 민정이 선영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평상시엔 저렇게 조용하세요. 민정은 조심스럽게 김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오늘부터 일하게 된 민정이라고 해요. 김철수는 숟가락을 든 채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이내 온순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고 말투는 예의 발랐습니다. 네, 앞으로 3층 어르신들을 돌보게 되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민정이라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김철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서 민정은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영이 말한 것과는 달리 굉장히 신사적이고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김철수는 조용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도 혼자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가끔 민정과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기도 하셨죠. 하지만 그날 저녁 민정은 선영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복도 끝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다. 적군 발견. 민정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방이었습니다. 쾅. 방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정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김철수는 침대 옆에서 이불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모두 전투 준비! 베트콩이 온다! 김철수는 민정을 보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괜찮아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하자 김철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지 마. 김철수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노인이 아니라 젊은 군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선영과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뛰어왔습니다. 민정씨, 조심해요. 흥분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일단 거리를 두고 있어요. 동료들은 민정을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안전해요. 적은 없어요. 민정은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전쟁은 아주 오래전에 끝났어요. 김철수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민정이에요. 할아버지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민정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김철수가 갑자기 민정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아야. 민정이 작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래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철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많이 무서우시죠? 저는 이해해요. 다른 요양보호사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민정을 말렸습니다. 민정씨, 정말 위험해요. 얼른 나와요. 하지만 민정은 김철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도 월남전에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떤 기분이신지 조금은 알아요. 월남전? 김철수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혼란스럽던 눈빛이 조금씩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버지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셨어요. 민정은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병되셨거든요. 밤에 갑자기 깨서적이 온다고 소리치시고 어머니한테 무섭다고 눈물 흘리기도 하시고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마음 잘 알아요. 김철수는 민정을 잡고 있던 손에서 서서히 힘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해병대? 자네 아버지가 해병대였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해요. 꼭 저희 아버지 같아서요. 김철수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왈칵 흘러내렸습니다. 공포에 휩싸였던 표정이 점점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또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민정은 김철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실 때마다 어머니가 괜찮다, 이제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자주 봤어요. 김철수는 민정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아버님이 해병되셨단 말인가? 네. 1967년에 참전하셨다고 들었어요. 1967년, 김철수의 눈빛이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치매로 흐릿했던 의식이 갑자기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느 부대였는지 아는가?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짜빈동이라는 곳에서 싸우셨다는 건 기억나요? 그 순간 김철수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짜빈동? 정말로 짜빈동이라고 했나? 네, 맞아요. 왜 그러세요? 김철수는 민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거칠 게가 아니라 간절하게, 마치 생명줄을 잡는 것처럼요. 아버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수예요. 박민수. 김철수는 그 이름을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막내 민수. 민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민수 어떻게 지내나? 잘 있어? 건강하지?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애타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민정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김철수의 얼굴이 그대로 경직되었습니다. 돌아가셨다고? 네. 김철수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수가 먼저 갔다고? 김철수는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80살 노인의 울음소리는 처참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민정도 결국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김철수 중사님 덕분에 내가 살아있다고. 그분이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가족도 없었을 거라고. 그 말에 김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처음 뵀을 때 김철수라는 이름이 낯익었어요. 혹시나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뵙다니. 정말 민수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 네.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의 영웅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철수의 울음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민수야. 그날 밤 김철수는 민정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우리 소대 막내였어. 정말 용감한 아이였지.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다리에 총상을 입고도 끝까지 버텼어. 정말 멋진 녀석이었지.
착하고 의리 있고. 민정은 처음 듣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갔다니 그때 김철수가 민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나라도 괜찮다면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해도 좋네. 우리 민수 딸이라고 하니까 민정 씨한테 더 마음이 가네. 내가 가진 건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민정 씨를 돕겠네. 그 따뜻한 말에 민정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마음만으로도 정말 큰 위로가 돼요, 할아버지. 그 순간 둘 사이에는 혈연을 뛰어넘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철수와 민정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철수는 치매 증상이 있어도 민정만은 확실히 기억했고 민정은 김철수에게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자주 함께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동료들 중에는 이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민정씨, 김할아버지만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민정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티가 났나 봐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김철수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정에게 김철수는 어느새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정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김철수 씨 요양원비가 또 밀렸어요. 원장과 사무장이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이번이 벌써 몇 달째죠? 석 달째예요. 가족들한테 연락해봤는데 영 반응이 좋지 않아요. 전화도 잘 안 받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에요. 그럼 어쩌죠? 철수 할아버지 상황은 안타깝지만 저희도 언제까지고 그냥 둘 순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달만 더 기다려보죠. 이번에도 똑같으면 그땐 어쩔 수 없고요. 민정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은 너무 궁금한 나머지 김철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분들은 안 찾아오세요? 그러자 김철수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가족, 김철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기가 죽은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은 안 와. 왜요? 버렸어. 민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버렸다고요? 그래.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 김철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한때 용사였던 남자의 비참한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때는 1968년 3월, 부산항. 철수는 월남전에서 부상을 입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철수씨, 부산항 부두에서 아내 순자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봄꽃처럼 아름다웠죠. 순자야. 김철수는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다리 부상 때문에 걸음이 불편했지만 1년 2개월 만에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많이 무서웠죠? 보고 싶었어요. 순자는 김철수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나도 보고 싶었어. 순자야. 김철수도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창원에 작은 집을 얻어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겪은 철수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있었습니다. 밤마다 꾸는 악몽, 갑자기 귓가에 들리는 총소리,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자신. 그럴 때마다 순자는 철수의 등을 토닥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여긴 안전해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시간이 흘러 철수와 순자 사이에 예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민호, 수진, 동우. 철수는 세 남매를 보며 희망찬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김철수의 전쟁 트라우마는 가족 관계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다. 포위됐다. 한밤중 김철수가 악몽을 꾸며 일어나 거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들 민호가 무서워하며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김철수의 눈에는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1967년 짜빈동의 그 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숨어. 빨리 숨어야 해. 김철수가 민호에게 소리쳤습니다. 7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순간이었습니다. 으아! 민호가 울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순자가 급히 달려와 민호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괜찮아. 하지만 민호는 반복되는 아버지의 모습에 아버지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와 동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는 아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호야, 수진아, 동우가. 이리 와서 앉아봐. 아빠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다녀오셨어. 그때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셨지. 근데 왜 소리를 질러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전쟁에서 너무 무서운 일들을 많이 보셨거든. 그래서 가끔 꿈에서 그때가 생각나는 거야. 아빠 무서워. 5살 동욱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신 분이야.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철수도 아이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지만 전쟁의 상처로 인한 서툰 감정 표현은 오히려 아이들과의 관계를 더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김철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큰 벽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철수도 이 파도를 피하지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대출금 갚으라고.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어려운 거잖아요. 하지만 회사가 망했어. 가족들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어. 어떡하지? 김철수는 절망에 빠져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트라우마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고 그 화살이 아내인 순자에게까지 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점점 더 아버지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아버지는 그저 집에서 소리 지르고 화만 내는 무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끝까지 철수를 믿었습니다. 여전히 그를 영웅이라 불러줬고 그를 믿고 응원했습니다. 철수는 그런 순자의 모습을 보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술을 끊고 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차츰 안정을 되찾아갈 무렵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자의 암 선고. 그 소식은 철수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때는 2007년 9월 창원의 한 병원 중환자실. 병상에 힘없이 누운 순자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애들하고 잘 지내요. 무슨 소리야. 당신 나으면 우리 같이 언젠가 아이들도 당신을 이해할 거예요.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당신은 영웅이에요. 우리나라의 영웅이고 우리 가정의 영웅. 그것이 순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순자야. 김철수는 병실에서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줬던 순자가 세상을 떠나자 김철수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순자의 바람과 달리 김철수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명절에 찾아오더니 점점 연락이 줄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김철수는 10년 넘게 혼자 쓸쓸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김철수의 집안에 소방관들이 들이닥쳐 그를 깨웠습니다. 집안에는 가스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김철수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가스가 새고 있었어요. 정말 위험했어요. 혹시 혼자 사세요? 응, 혼자 살아. 가족들은 어디 계세요? 가족은 연락 안 돼. 병원으로 이송된 김철수는 정밀 검사를 받았고 의사에게서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김철수의 자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모실 수 없어요. 애 키우느라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요양원에 오게 된 거야. 김철수는 쓸쓸한 표정으로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애들이 요양원비를 내줬어.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조차 끊겼고 내 통장에서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바닥이 난 모양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민정이 답답한 듯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부 지원 같은 것도 있다는데 너무 복잡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민정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김철수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나도 다 늙었어. 자식들 원망은 안 해.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민정이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민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이 이렇게 버려지는 게 말이 돼? 정부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민정은 다음 날부터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말이 되자마자 창원시의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창원시청 사회복지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전용사 어르신 때문에 왔는데요. 하지만 직원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규정상 본인이나 가족이 아니면 신청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가보훈처 창원지청을 찾았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담은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 답은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김철수의 다음 요양원 비용 결제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정은 결심했습니다. 일단 내가 도와드리자. 할아버지를 저렇게 그냥 둘 수는 없어. 민정은 자신의 빠듯한 월급에서 김철수의 요양원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김철수의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민정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고 대화도 힘들어졌습니다. 식사도 거부하는 일이 잦아졌죠. 연하 장애가 시작됐네요. 음식을 삼키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치매 말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담당 간호사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이제 김철수는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민정이 말해도 김철수는 눈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김철수의 상태가 악화되자 민정의 마음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나라에서 주는 보상을 받게 해드리고 싶어. 이 나라가 여전히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집에서 유튜브를 보던 민정의 눈에 한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박정우 의원이 말하는 창원시 현안과 미래 비전. 영상을 클릭하자 박정우 의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해병대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래서 참전 용사분들께 각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국가에서 제대로 된 예우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라면 할아버지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 민정은 즉시 인터넷으로 박정우 의원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 정성스럽게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박정우 의원님께 안녕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메일을 보냈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민정은 창원에 있는 박정우 의원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라 정말 바쁘세요.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우선 이메일로 내용을 다시 보내주시면 꼭 검토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비서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정은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12월에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민정에게 뛰어왔습니다. 민정씨, 빨리 와보세요. 김철수 할아버지 상태가. 민정은 급히 김철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철수는 침대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불규칙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정은 김철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민정은 함께 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을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요. 응급실로 들어간 김철수를 진찰한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흡인성 폐렴입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잠시 후 밤 11시 의사가 민정을 불렀습니다. 폐렴이 너무 심해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편안하시게 해주세요.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오셨어요. 민정은 김철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김철수는 민정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눈을 살짝 떴습니다. 민정아? 김철수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고맙다. 김철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고마웠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이세요. 김철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 만나면 안부 전해줄게. 그 말을 끝으로 김철수는 평안한 표정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정은 김철수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민정은 요양원에서 받은 연락처로 직접 가족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푸른술 요양원 민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냉담했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는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습니다. 둘째, 셋째,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정은 허탈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민정은 혼자 김철수의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예금을 털어 장례비를 마련했습니다. 비싼 꽃도 좋은 음식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의 형편으로는 그게 한계였습니다. 이렇게 쓸쓸하게 보내드려서 죄송해요. 할아버지, 민정은 텅 빈 빈소에 혼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한편 박정우 의원은 바쁜 일정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원님, 얼마 전에 푸른솔 요양원에서 온 이메일이 있었어요. 급한 일인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이지? 김철수라는 월남전 참전용사 할아버지에 대한 도움 요청이에요. 김철수? 박정우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이메일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자 민정의 메일이 떴습니다. 메일을 읽어내려가던 박정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요양원으로 가봐야겠어요. 하지만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김철수 할아버지가 어젯밤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젯밤에요? 박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어도. 그는 즉시 휴대폰을 들어 해병대 전호회 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김철수 중사님이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박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혼자 쓸쓸히 계실 겁니다. 해병으로서, 전우로서 국가 영웅에 대한 최대의 예우를 해드립시다. 그렇게 해병들의 등장으로 쓸쓸히 끝날 것만 같던 김철수의 장례식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철수 형님이 그렇게 힘들게 사셨을 줄은. 박정우는 민정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철수 형님 곁을 지켜주셔서. 박정우가 뒤에 서 있던 한 분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이분은 김태영 예비역 중장님입니다. 해병대 전후회 회장님이시죠. 김태영은 77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저의 은인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태영이 민정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정우는 계속해서 다른 분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K건설을 운영하시는 이강수 회장님, 이분은 정우석 임원님, 이분은 한명호 병원장님. 한 분 한 분 소개받을 때마다 민정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두 사회 각계각층에서 성공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김철수 할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먼 길을 오셨다니. 할아버지가 한없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박정우는 민정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모든 걸 맡겠습니다. 민정님은 편하게 형님을 보내주세요. 비용은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태영 중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우들, 형님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끝까지 지켜드리자. 네, 중장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 순간 빈소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텅 비어 을씨년스럽던 공간이 갑자기 활기차고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형님이 그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우리 막내들 챙겨주시느라 본인은 항상 나중이었어. 맞아. 우리가 실수해도 대신 야단 맞아주시고 하나둘씩 김철수에 대한 따뜻한 추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정은 처음 듣는 이야기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지. 이강수 회장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한명호 병원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없었다면 내가 의사가 될 수 있었을까? 민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한 분이셨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민정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순간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도요? 김태영 중장이 물었습니다. 네, 박민수라는 이름이에요. 할아버지도 아시더라고요. 그 순간 전우들의 얼굴이 일제히 변했습니다. 박민수? 혹시 그 막내 민수? 이강수 회장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세상에, 정말 기가 막힌 인연이네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의 딸이 형님을 마지막까지 모셨다니. 김태영 중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건 운명이야. 민수는 어떻게 지내나요? 한 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전우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정은 분위기를 바꾸려 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김철수 중사님 얘기를 정말 자주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를 만나서 마지막까지 함께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버지가 하늘에서 참 좋아하실 거예요. 전우들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아버지 말로는 할아버지가 전쟁 영웅이셨다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할아버지께 몇 번 여쭤봤는데 말씀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김태영 중장이 일어나 김철수의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철수 형님은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전사이자 영웅이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을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때는 1967년 2월 14일 밤 11시 30분. 짜빈동. 이지. 갑작스러운 폭음과 함께 3소대 전방 철조망이 폭파되었습니다. 고요했던 밤이 순식간에 지옥 같은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저기다! 전원 전투 준비! 27살의 김철수 중사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보다 냉철함이 있었습니다. 박민수, 엎드려. 20살의 박민수 이등병이 당황하며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중사님, 앞쪽에서 소리가 조명탄 쏴. 저게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해. 김철수는 침착하게 명령했습니다. 조명탄이 터지면서 하늘이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병사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이럴 수가. 너무 많아. 22살의 김태영 소위가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갓 임관한 신참장교였던 그에게는 처음 보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400m 전방에 검은 개미떼처럼 적군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소위님, 당황하지 마십시오. 김철수가 김태영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상병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십시오. 제가 적들을 막겠습니다. 김철수는 에밀 게런드 소총을 들고 엎드렸습니다. 탕! 정확한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적 지휘관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탕! 또 다른 지휘관이 쓰러졌습니다. 김철수의 신들린 저격으로 적군의 첫 번째 공격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중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20살 이강수 이등병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신 똑바로 차려. 김철수는 냉정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적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박격포 공격이 먼저 쏟아졌습니다. 쿵! 박격포탄이 기지 안에 무차별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위님, 3소대 진지가 위험합니다. 제가 막겠습니다. 김철수는 106mm 무반동총을 가져와 혼자서 무거운 무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반동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적의 박격포 진지 하나가 폭발했습니다. 또 다른 진지가 폭발했습니다. 김철수는 혼자서 세 방향에서 오는 적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중사님, 탄약이 부족합니다. 이강수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이강수가 탄약 상자를 들고 뛰어오는 순간 적탄이 날아왔습니다. 위험해! 김철수가 이강수를 밀쳐냈고 대신 그의 어깨에 총탄이 박혔습니다. 김철수가 신음했지만 사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사님, 괜찮아. 계속 싸워야 해. 전투가 길어지자 탄약이 거의 떨어져 갔습니다. 중사님, 탄약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박민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김철수는 자신의 마지막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15발이 남아있었습니다. 마지막 탄창이다. 15발이면 충분해.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적군이 50m 앞까지 접근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탕! 첫 번째 적이 쓰러졌습니다. 탕! 두 번째 적이 쓰러졌습니다. 김철수의 사격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15발 모두 명중했습니다. 50m 근거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적군은 여전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탄약이 떨어지자 김철수는 야전삽과 총검을 들었습니다. 칼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김철수가 외치며 적군 3명과 맞섰습니다. 으아! 그는 맹렬한 격투 끝에 적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적의 공격이 잠시 소강 상태에 빠지자 김철수는 부상병들을 확인했습니다. 박민수는 다리에 총상을 입고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집에 돌아가야지. 김철수는 박민수를 업고 안전한 동굴로 이동했습니다. 중사님, 저 때문에 우리는 해병이다. 끝까지 함께 간다. 김태영 소위도 다리에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위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라로 돌아가서 훌륭한 군인이 되셔야죠. 어깨와 다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김철수는 부상당한 전우 14명을 모두 안전한 동굴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동굴 입구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새벽 7시가 넘어 드디어 아군 헬기 지원이 도착했습니다. 헬기다. 헬기가 왔어. 부상병들이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김철수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마지막으로 보고했습니다. 부상병 14명 모두 살아있습니다. 중사님, 김철수는 헬기에서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우리는 해병이다. 그 전투에서 김철수 혼자 사살한 적군은 6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철수의 희생으로 14명의 소중한 생명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태영 중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저희 모두가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형님이 아니었다면 빈손은 숙연해졌습니다. 민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웅이 이렇게 쓸쓸하게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박정우 의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철수 형님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민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이건 국회의원이자 전우로서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박정우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지만 아무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김철수에 대한 따뜻한 추억들이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오전 10시 발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장 앞마당에는 수많은 해병대 전우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관 위에는 태극기와 해병대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김철수 중사님을 모시고 갑니다. 김태영 중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경례! 300여 명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 장엄했습니다. 모든 의식이 끝나고 마지막 순간 민정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편안히 가세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시면 저 대신 꼭 전해주세요. 영웅과 함께해서 영광이었다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김철수의 관이 천천히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경례를 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철수 형님. 편히 쉬십시오. 시간이 흘러 2023년 1월 창원방송 뉴스 시간, 박정우 국회의원과의 신년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인터뷰 도중 박정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정말 위대한 영웅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월남전에서 14명의 전우를 구하신 김철수 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웅이 치매에 걸려 가족들에게 버려진 채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국가가 제대로 된 예우를 해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국가에서 뭔가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언론사들도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했고 인터넷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잊혀진 영웅의 쓸쓸한 마지막. 이런 영웅을 가족이 버렸다고? 자식들은 양심도 없나? 미국 시애틀에 살고 있던 철수의 아들 민호, 카페를 운영하던 둘째 딸 수진, 회사에 다니던 막내 동욱은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과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난 속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한편 박정우 의원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국방부, 보훈처, 청와대를 오가며 김철수의 공적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6개월 후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2023년 7월 보훈처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구 김철수 중사에게 태극무 공훈장을 추서하고 국가유공자 1급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상금은 2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국립대전 현충원 안장이 승인되었습니다. 박정우 의원은 즉시 민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정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철수 형님이 태극무 공훈장을 받으시게 됐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민정은 전화기를 붙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지만 복잡한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보상금 문제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직계가족인 자녀들이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고민 끝에 김철수의 자녀들과 민정 모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며칠 후 박정우 의원 사무실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세 남매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고 민정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정우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을 만든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철수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먼저 찾았어야 했는데 나라 일을 잘하지 못한 제 탓도 있습니다.
그는 세 남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수진 씨, 동욱 씨, 여러분들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언론과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많이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가족의 일은 가족만이 아는 겁니다. 제가 일을 이렇게 만든 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과에 세 남매는 놀란 표정으로 박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돌보기 어려웠던 것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형님도 절대로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박정우는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는 민정 씨는 끝까지 철수 형님을 책임지셨습니다. 자신의 월급으로 요양원비를 내주셨고 마지막 장례까지 홀로 책임지셨습니다. 아마 형님도 민정님을 친딸처럼 여기셨을 겁니다. 박정우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형님이 나라를 위해 싸워 얻은 이 보상금, 그 보상금을 민정님께 일부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민정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 순간 아들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의원님, 일어나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께서 얻으신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아버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수진도 일어나 민정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정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동욱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가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상금 전액을 양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박정호 의원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자격이 왜 없습니까?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그저 그동안 고생하신 민정님에게 일정 부분을 나눠주시길 권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형님이 가장 원하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남매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우 의원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 형님도 하늘에서 분명 웃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전쟁 영웅 김철수는 국가로부터 정당한 명예를 되찾았고 그가 남긴 선물은 그가 아끼던 사람들에게 무사히 전해졌습니다. 그 후 1년이 흘렀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 김철수 중사의 묘소 앞 묘비에는 금색 글씨로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해병대 중사 김철수, 태극모 공훈장 추서, 짜빈동 전투 영웅. 묘비 양옆에는 태극기와 해병대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가장 먼저 도착해야 한 국화를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1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곧이어 박정호 의원과 김태영 중장, 그리고 다른 전우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의 자녀들도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민호와 수진, 그리고 손자를 데려온 동욱이 묘비 앞에 깊이 절을 했습니다. 준호야, 인사드려. 할아버지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김준호예요. 아빠가 할아버지는 영웅이라고 했어요. 동욱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민정과 김철수의 자녀들은 진짜 가족처럼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민정씨, 반가워요. 수진씨도 오셨네요. 저희 오늘 같이 점심 먹어요. 이제 그들의 모습은 정말 한 가족 같았습니다. 잠시 후 김태영 중장이 앞으로 나서 마지막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중사님, 우리를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영웅입니다. 경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그것은 한나라의 위대한 영웅을 향한 진심 어린 존경의 인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영웅들께 바칩니다. 감사합니다.